2008년 여름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으로 촛불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매주마다 열릴 때였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죠. 이 수입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달라.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한테는 명박산성이라는 걸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통의 시대였던 거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센터를 만든 거죠. 첫 출근을 했던 게 이제 1월 25일이었고 되게 설렘 반, 막 긴장 반 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죠. 원래 비공개되는 정보는 없다. 다 공개시켜버리겠다. 막 약간 이런 포부를 담아서 뭔가 네,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를 미치는, 일단 안 알려주면 너무 빡치지 않나요?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지고요.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성국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만 13년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예찬이고요. 아직 정보공개센터 막내 활동가고요, 제가. 약간 직장이기도 하면서 커뮤니티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수평적인 관계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안 좋은 말로는 위아래가 없지만 만 15년이 이제 넘었네요.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는 정진임이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운동을 계속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잘하는 걸 찾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운동으로 조금 더 안착이 된 거 아닌가? 약간의 변화들이 생긴 거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4대강 자문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자체들에도 4대강 자문단이 다 있었어요. 그 자문단을 비공개하는 사실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해서 4대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었던. 정부가 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필진의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정보공개 소송을 그리고 해서 2심에서 교육부가 패소를 했을 때 이제 집필진 공개가 됐죠. 정보공개가 사실은 최대한 많이 되면 그만큼 그 토론의 가능성들 그리고 어떤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 그만큼 더 확장되는 거죠. 어떤 시작의 기회이면서도 나빠지는 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어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있어요. 국회는 보통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한 해에 한 60억가량 이제 편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로 수사에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내고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그럼 없애겠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재난 당사자의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라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특히 온 공동체가 함께 재난을 겪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안전관리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모아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 시스템들이 어떻게 재난 대응을 했는지 기록과 정보들을 모아서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외환위기라는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다. 근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20년이 지나면 비밀 기록에 대해서 해제 작업을 요청해서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기구에서 시민들이 직접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이런 기록들을 모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그런 권력 감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위협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이제 구직자인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구인 공고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살펴보고 거기서 뭐 노동 조건이 어떻다, 어떤 일을 한다, 급여를 얼마 받는다, 이런 정보들만 공개가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도 좀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기업의 산업재해 내역 같은 거를 좀 같이 공개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제대로 공개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보 공개와 연결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사실은 다 어떤 일종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무언가 바뀌려면 그 사람들도 같이 그것에 반응해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운동을 계속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 활동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쌓아온 문제의식, 질문, 역량, 심지어 우리는 케미도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정보공개 운동을 쭉 갔으면 좋겠다. 소진을 덜하게 하는 문화, 주사일 출근제,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한 거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지만 뭔가 절대 후퇴하지 않을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오래 활동하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